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 그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 기업 하나를 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중요하다. 이 회사 없으면 내 AI 사업은 하루도 못 돌아간다. 그 주인공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40대, 50대, 60대 투자자들이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주가가 1년 만에 17만원에서 93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81만원. 도대체 지금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퇴직금 3억이 5년 뒤 10억이 될 수도, 아니면 1억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3년 뒤 여러분은 무릎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톡톡톡 경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증권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150만원을 외치고 어떤 증권사는 25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지난 3개월간 8조원을 사들였고 개인은 13조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저희 제작진이 지난 2주간 증권사 보고서 52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 가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주가 81만원은 고점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5분 능선입니다. 정상은 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영업이익 23조원을 벌었는데 2026년엔 100조원을 넘긴다는 회사. 2년 만에 이익이 5배가 되는 회사의 주가가 이미 끝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왜 SK하이닉스가 머스크 없이는 못 살고 머스크도 SK하이닉스 없이는 못 사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둘째, 81만원이 정말 비싼지 싼지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드립니다. 셋째,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깁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먹여 살릴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어렵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주식시장에서 호구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급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그래프도 그리고 계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머리가 좋아야 하죠. 이게 CPU입니다. 둘째, 책상이 넓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책상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료를 펼칠 공간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서류 하나 볼 때마다 다른 걸 치워야 하니 시간만 잡아먹죠. 그런데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시에 수백만 개의 자료를 펼쳐놓고 작업해야 합니다. 여의도 광장만 한 책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HBM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작은 책상이라면 HBM은 축구장 10개를 합친 초대형 작업 공간입니다. 게다가 자료 꺼내는 속도도 일반 메모리보다 10배 빠릅니다. 마치 책상 위에 자동 컨베이어 벨트가 달려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알아서 날아오는 것과 같죠. 그럼 이 HBM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딱 세 곳뿐입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세 회사 중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전세계 HBM 시장의 무려 57%를 혼자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 마이크론이 21%.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SK하이닉스가 HBM3이라는 최신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최소 2027년까지는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경쟁자가 따라잡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기술이 좋은 게 주가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 맞습니다. 기술만 좋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돈의 논리가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숫자들은 여러분의 상식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2023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6조원입니다. 적자죠. 반도체 불황 때문에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어땠을까요? 플러스 23조 5천억 원입니다. 1년 만에 적자 6조에서 흑자 23조로 뒤집은 겁니다. 무려 29조 5천억 원이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속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작년에는 장사가 안 돼서 한 달에 500만원씩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대박이 나서 한 달에 2천만원씩 순이익이 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장을 늘리고 직원을 뽑고 투자를 확대하겠죠. SK하이닉스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증권사들은 최소 44조 원에서 최대 47조 원까지 봅니다. 2026년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135조 원을 전망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2년 만에 적자 6조에서 흑자 100조로 가는 회사가 역사상 몇이나 됐습니까? 삼성전자도 최고 호황기였던 2018년에 영업이익 51조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걸 2배로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회사의 주가가 이미 고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돈을 누가 갖다 바치느냐는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AI 회사 xAI가 운영하는 슈퍼컴퓨터 이름이 콜로서스입니다.
이 괴물 같은 컴퓨터에는 엔비디아 GPU 1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엔비디아 GPU 하나에 SK 하이닉스 HBM이 최소 8개씩 붙어 있어요. GPU 10만 개면 HBM이 80만 개 필요합니다. HBM 한 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만약 HBM 한 개가 200만원이고 80만 개를 주문한다면 1조 6천억 원입니다. 머스크 혼자서 SK 하이닉스에게 연간 수조 원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전부 다 AI 경쟁에서 이기려고 미친듯이 GPU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144조 원입니다. 여기서 제 지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30년 경력 펀드 매니저 정 과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작년 1월에 SK 하이닉스를 17만원에 샀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냐? 반도체는 이미 끝났어. 지금 사봐야 물린다. 그냥 예금이나 넣어라. 정 과장은 속으로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주가가 얼마가 됐을까요? 한때 9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5.5배죠. 정 과장이 5천만원을 넣었으니 2억 7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 과장은 지금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하나? 정 과장이 주말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형, 나 이거 언제 팔아야 돼? 다들 고점이라고 난리인데 나만 욕심 부리다가 폭락하면 어떡해? 저는 정 과장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 과장아, 넌 지금 산 정상에 온 게 아니라 아직 중턱에 있어. 정상은 저 위에 있다고. 왜 그런지 지금부터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를 볼 때 절대적인 숫자에 현혹됩니다. 17만원에서 81만원 됐으니까 많이 올랐네. 이제 팔아야겠다. 이게 바로 주식으로 평생 돈 못 버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비율로 봐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PER이라고 하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 빵집이 있습니다. 이 빵집이 1년에 순이익 1천만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 가게를 5천만원에 판다고 합니다. PER이 5배죠. 5년 벌면 본전 뽑는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옆 동네 빵집은 1년에 똑같이 1천만원 버는데 가격이 3억입니다. PER 30배. 30년 벌어야 본전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가게를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원짜리죠. 그게 싼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PE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7배입니다. 그럼 경쟁사들은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PER이 50배가 넘습니다. 같은 AI 반도체인데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보다 3배나 비싼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이익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026년에 100조 원을 번다고 했죠? 그럼 지금 주가 기준으로 PER이 6배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주가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뜻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한번 볼까요? 하나증권은 112만원, 삼성증권은 130만원, 골드만삭스는 무려 1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81만원이니까 최소 38%에서 최대 85%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34명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가 109만원입니다. 지금보다 34% 더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널리스트들 말이 다 맞아? 그 사람들도 틀릴 때 많잖아.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신이 아니니까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34명 중 33명이 매수, 단 한 명만 매도 의견입니다. 압도적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결정적인 건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3개월간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얼마나 샀는지 아십니까? 무려 8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5조 원을 샀고요. 반대로 개인은 13조 원을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보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무서워서 팔고 전 세계 정보를 다 가진 외국인들은 미친듯이 사들이는 겁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53%입니다. 과반을 넘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돈을 잃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 시나리오, 지금 한 주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당장 내일 아침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투자 가능 금액의 3분의 1만 먼저 사십시오. 예를 들어 3천만원 투자할 계획이면 1천만원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5%, 10%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93만원에서 81만원으로 13%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 남은 돈으로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81만원에 1천만원 샀는데 75만원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1천만원 더 사는 거죠. 그럼 평균 단가가 78만원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절대 지금 팔지 마십시오. 최소 2027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HBM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 단계거든요. 2027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가가 120만원을 넘어가면 3분의 1은 수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140만원 넘어가면 또 3분의 1 팔고요. 마지막 3분의 1은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의 분할 매도 전략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가 85만원, 90만원이신 분들 계시죠? 절대 손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파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차라리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전략을 쓰십시오. 예를 들어 90만원에 1천만원 샀는데 지금 81만원이다. 여기서 1천만원을 더 사면 평균 단가가 85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럼 85만 5천원만 넘어도 본전이에요. 100만원 가면 바로 수익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멘탈입니다.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 싸움이거든요. 주가가 5% 떨어졌다고 패닉에 빠져서 팔면 안 됩니다. 10% 올랐다고 너무 좋아서 다 팔아버려도 안 됩니다. 제가 정 과장한테 해준 조언이 있습니다. 정 과장, 넌 지금 마라톤을 뛰는 거야.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중간에 숨 좀 찰 수도 있고 옆 사람이 앞서갈 수도 있어. 그런데 결승선까지 꾸준히 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SK 하이닉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최소 1년 반은 바라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리스크도 말씀드려야 공정하겠죠. SK 하이닉스가 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AI 붐이 꺼지는 경우. 근데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둘째, 중국이 HBM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 이것도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셋째, 삼성전자가 따라잡는 경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까지는 SK 하이닉스 독주 체제가 이어질 거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결국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큽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고 책임도 본인 묵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를 사지 않는 건 5년 뒤 여러분이 가장 후회할 선택이 될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이며 이 격차는 최소 2027년까지 유지됩니다. 둘째, 2026년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는 거의 확실하며 이는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현재 PER 17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넷째, 외국인과 기관이 13조 원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상승 신호입니다. 다섯째, 증권사 평균 목표가 109만원은 현재 주가 대비 34%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고르는 안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일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게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5년 뒤 무릎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이 10년 뒤 2배, 3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정확한 정보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톡톡톡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